좋아요, 구독. 자, 그런데 이제 여전한 의구심이 듭니다. 과연 이제 그가 주장한 부분들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을지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어요, 작가님. 네, 조금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의회에서 상원을 이미 공화당이 이미 가지고 왔고 하원 같은 경우도 가능성이 높은데 재정과 관련된 부분들을 담당하기 때문에 하원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또 고무적인 결과가 나온 부분이 우리가 전체적인 의원들 중에서 암호화폐 친화적인 의원이 몇 명 정도 될 것인가 요것들을 이제 집계를 했는데 무려 260명 정도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불리시한 관점,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나오고 있고 과반 이상인 거죠. 과반 이상이 가져가고 있고 거기다 더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몇 가지 격전지들이 있었는데 우선 매사추세츠에서는 엘리자베스 워런이라고 하는 반크립토 군대를 만들자라고 하는 민주당의 실세죠. 이 워런 의원과 이 리플을 옹호했던 존 디튼이 붙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좀 아쉽게도 존 디튼이 패하고 워런이 당선이 됐는데 이번에 오하이오주에서는 오히려 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히려 모네로라고 하는 후보가 과거에 이 상원의 은행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좀 탄압적인 역할을 했던 의원을 물리치면서 당선이 되면서 뭔가 어떤 분기점들이 마련되는, 즉 이번 임기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확실하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의회 구성들로 변화되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결국은 어떤 법안들이 마련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지켜보셔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저희가 21세기 금융혁신 및 기술 법안 얘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그때 그 법안의 골자는 이제 암호화폐가 증권이 아니고 상품이다.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하자. 그래서 SEC가 아니라 CFTC에서 관할을 하자. 이런 것들을 주장했는데 지금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그 법안 그냥 폐지하자.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와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죠. 이제는 그냥 증권성에서 벗어나는 이 정도로는 우리가 만족할 수가 없다. 트럼프가 됐기 때문에 트럼프가 약속을 지킨다면은 암호화폐 산업의 어떤 최후의 마지노, 어떻게 보면 그 법안은 암호화폐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마지노였다면은 이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발전들을 위한 법안들을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폐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실제 폐지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훨씬 더 강력한 어떤 움직임들을 가져가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신시아 루미스라고 하는 이 상원 의원이 미국의 재무부가 5년 동안에 계속해서 이 비트코인을 매집을 해가지고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매집하자라는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20년 동안 유지를 하면서 이 미국의 국가적인 전략적인 이 준비금으로 가져가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법안이 힘을 얻을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봐야 되는 핵심적인 포인트는 이 트럼프가 가지고 가고자 하는 이 약속들이 지켜지는 것은 물론이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암호화폐 지지자들과 암호화폐 산업에서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앞으로 4년의 임기 동안에 다양한 변화들이 예상될 수 있고 그만큼 중장기적으로는 암호화폐에 뭔가 강력한 어떤 기반들이 마련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너무 좋은 말씀을 드리니까 뭔가 조심을 좀 해야 되는 게 그럼에도 단기적인 조정은 엄청나게 올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흐름들에서 하나의 어떤 뭔가 조각만 어긋나게 됐을 때도 사람들은 그 기대감이 워낙에 컸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다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생기고 결국 어떤 특정 세력들이 패닉셀링을 하게 되면은 공격적인 전체적인 연쇄 매도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늘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른다라고 했을 때는 경계감을 좀 가지고서 좀 보수적인 입장들을 취할 필요도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단기적인 조정은 좀 예상이 되는 시점이긴 하지만 트럼프의 임기 이후에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전반적인 생태계 변화에서는 좀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금융시장에서 암호화폐라는 그런 분야는요, 조금 더 다른 모습으로 변모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긍정적인 흐름으로요. 그래서 같이 저희가 계속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의회에 관한 이야기들도 했고 또 의원들의 이야기들도 했는데 그 외에도 또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소스가 있다라고 들었어요, 작가님. 어떤 것들을 추가적으로 저희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부터는 몇몇 인물들을 좀 지켜보셔야 됩니다. 가장 주목해야 되는 인물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될 네. 것이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또 어떻게 또 이 행보들을 가져가느냐. 이 정부 효율성 부서의 수장을 만약에 맡았을 경우에 일론 머스크가 어떤 포지션을 가져가는지도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이 암호화폐 시장에 더 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물은 기본적으로 마이클 세일러를 좀 보셔야 되는데 세일러요. 네. 이 세일러가 암호화폐 은행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3년 동안에 한화로는 거의 55조에서 56조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더 살 거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뭔가 많은 기대감들이 생기고 훈풍이 돌았었는데 그 움직임들을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또 한 명의 인물이 바로 레리 핑크, 블랙락의 CEO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의 어떤 흐름들이 다른 현물 ETF에서는 유출이 일어나더라도 확고하게 정말 압도적으로 지금 순유입 흐름을 가지고서 이 AUM 규모를 갖다가 늘려나가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바로 블랙락이죠. 제가 보시면은 블랙락의 비트코인 IBIT가 금 상품보다도 더 많은 지금 운용 자산들을 가져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올해 들어서 모든 미국에 출시된 모든 ETF 중에서 이 자산 운용 규모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매겼을 때 3위가 IBIT입니다. 모든 ETF를 통틀어서이고 1위 같은 경우는 뭐 VO라든지 IVV 같은 이 S&P 500 지수 추정 상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상품은 넘사벽이라고 할 수 있는 규모를 가지고 있고 그 바로 다음 뭐 나스닥 추종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제치고 그 다음으로 블랙락의 상품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블랙락의 향후의 움직임들을 지켜보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움직임을 보면은 이 레리 핑크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주장했던 것들이 허언이 아니었다는 것들이 많이 밝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 블랙락의 행보들을 계속 지켜보면서 향후에 이제 알트코인과 관련돼서도 이 블랙락이 어떤 행보를 가져가는지를 지켜보면서 그 관련 섹터들을 공부하고 투자하는 그런 습관들을 들이면은 아마 투자에 많은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의 상승을 트럼프 당선에 관한 기대감의 시선으로 봤다면 이번에 작가님 말씀해 주신 거는 실질적인 데이터 수치입니다. 그래서 전 조금 더 신뢰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 엄청난 자금 유입이 들어왔다라는 그런 데이터들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 지금 비트코인 ETF에 관한 흥행성들도 엄청나다라는 게 곳곳에 좀 힌트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또 추가로 옵션에 관한 이야기도 있잖아요. 네. 이 이야기는 어떤 거죠, 작가님? 네, 이제 비트코인 ETF를 가지고 이걸 기초 자산으로 옵션 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지금 공식적으로 다 허용이 됐습니다. 승인이 됐기 때문에 이 옵션 거래가 이제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이 상품을 가지고서 다양한 상품들을 추가로 파생 상품을 만들 수 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개인적으로 조금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결국은 옵션 거래라는 것이 기관들이 주도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주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옵션 거래까지 승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비트코인 현물 ETF에 더 많은 기관들의 관심과 자금들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통로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가장 먼저 승인받은 게 또 블랙락의 IBIT인 걸 볼 수 있는데 이런 흐름들을 누가 주도하고 있느냐, 누가 계속해서 미국 정부와 이런 관련 기관들을 압박해가지고 이것들을 승인하게 만들어 놓느냐 이것들을 보면은 확연하게 블랙락이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어떤 상상의 영역이 아니라 맞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로비들과 그런 압박들을 계속해서 가하고 있다는 건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규제에 대한 것들이 더 풀리게 되면은 미국의 금융기관들과 미국의 기업들이 비트코인에 더 많이 유입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해석이 되는 그렇죠.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옵션 거래까지 승인됐다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 흐름들을 더 가파르게 가지고 갈 수 있는 중요한 어떤 또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ETF와 또 옵션 거래에 관한 이야기들까지 나눠봤는데 추가적으로 블랙록 자체는 현물 시장에서의 비트코인 매집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감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현물 시장에서의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도 계속되고 있다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저희가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단기적인 조정을 대비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조정이 일어난다고 한다면은 어떤 계기들로 좀 이루어지게 될까요, 작가님? 네, 우선은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흐름을 바꿀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요걸 몇 가지 살펴보고 지금 시점에서 온체인 지표를 통해서 지금이 과열 구간인지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가격의 어떤 흐름들을 바꿀 수 있는 계기.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많은 기관들이
조정이 좀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걸 놓쳤기 때문에 어떤 계기로든 본인들이 들어갈 더 사야 되니까. 더 사야 네, 되는데 그죠. 그것들을 다 이미 네. 알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거침없이 올라가는 흐름들이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꺾일 가능성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계기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기본적으로 거시경제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시경제 환경이 지난주 금요일에 FOMC 미팅에서 11월 달에도 25bp 인하한다라고 하니까 상승 탄력이 더 힘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향후에 남은 어떤 일정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남은 일정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기본적으로 이번 주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이제 예정되어 있고 향후에 계속해서 고용 지표나 이런 것들이 연이어서 발표될 텐데 이런 거시경제 지표에서 뭔가 우리가 금리를 더 잘 내릴 수 있는 요인들이 꺾인다. 즉 고용에 대한 부분들, 시장의 불안감들이 커지고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는 시그널들이 만약에 등장하게 됐을 때 혹은 물가가 올라간다라는 시그널들이 나왔을 때는 분명히 이 흐름들이 한 번은 제동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시경제 환경들을 지켜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지정학적인 이슈가 아직까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되면서 뭔가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강하게 발언을 하면서 뭔가 이게 완화되는 국면들을 단기적으로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흐름들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는 해소될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갑작스러운 돌발 변수가 발생했을 때 이런 블랙스완 이슈에 의해서도 가격이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중요한 어떤 지표들을 살펴보시면은 아직까지는 과열 구간으로 가는 그런 흐름들이 많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시장에서 큰 흐름을 볼 때 MVRV 지표 네, 굉장히 알죠. 많이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지표인데 그 지표 한번 살펴보시면은 3월 달 고점을 찍었던 전고점 그 시점에서 대략적으로 한 2.7에서 2.75 정도, 2.77 정도의 구간을 찍었는데 지금은 아직까지 2.3보다도 미만에 있습니다. 그만큼 MVRV 지표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상승의 흐름들이 많다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단기 보유자들의 SOPR 지표라는 것들을 통해서도 아직까지는 뭔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보다도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볼 수 있는 지표인 이 퓨엘 멀티플이라고 해서 채산성 지표를 살펴보시면은 지금 바닥 구간에 가깝게 찍고 나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죠. 이 얘기는 아직까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의 여력들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